네, 광복절 특별 사면 두 분과 함께 이 사면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리포트를 보셨는데요. 오늘 오전에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두 분이 이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짧게 좀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보면 제 얘기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 얘기에서는 좀 볼멘 소리가 나와요. 경제인 한 14명, 예. 물론 전체 규모는 한 220만 되고 또 한 6,500명이 특별 사면의 대상 아닙니까? 그러나 예. 경제인 한 14명 정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당초 보면 제 얘기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크게 했던 것 같은데 자신들의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니까 좀 볼멘 소리, 좀 입이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용호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대로 저 언론 보도나 그동안의 예상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정치인 배제되고 아주 극도로 절제된 정도의 경제 총수들의 사면이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이제 이 특사가 이제 예정돼 있으면 사실 재미 보는 데가 로펌이나 그 외에 이제 그 로비스트 비슷한 사람들도 꽤 재미를 봤다고 하는 것이 예전에 새정치연합 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대한 지하시장이 있다라고 성완종 전 회장 그 리스트 나오고 나서 그 사면제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 있었는데 거대한 지하시장도 안 생겼을 것 같고 이번에는 또한 로펌도 재미를 못 봤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많이 자제가 된 사면이었던 것 같고 경제인 같은 경우도 여러 인물이 거론이 됐지만 최태원 SK 회장만 포함이 됐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뭐 벌써부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당초 이제 제 얘기에서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등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물론 뭐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저 집행유예에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기업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복권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보면은 등기 이사로 등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한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굵직굵직한 대기업 그룹 총수뿐 아니라 또 중견 기업 또 기업 운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해당자가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재계 입장에서는 좀 그야말로 통 큰 뭐 사면을 갖다가 원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예전에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특별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지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십니다. 역대 정부에서 보면 흔한 얘기로 사람 마구잡이로 어떻게 보면 쉽게 잡아놓고 또 보면 한번 큰 시혜나 베푸는 듯이 또 사면으로 털어주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앞서 우리 이용호 교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대한 암시장 그것을 주고받는 암시장도 형성되었다는 것이 이미 정설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자 시절 당선인 시절에도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필요했고 대표적으로 2013년 본인이 취임하기 직전에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특별 사면 때 얼마나 강하게 비판했습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사면 문제를 갖다 강하게 비판했던 그런 뭐 전례가 있고 또 마침 취임하시고도 보면 지난해 보면 그야말로 생계형 그런 어떤 민생 사범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특별 사면했죠. 이번 같은 경우는 하도 경제가 어렵고 또 재계에서 요즘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셔야 저희도 좀 뛸 거 아닙니까? 하도 볼멘 소리들, 좀 애청들, 간청들 있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대통령께서는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뭐 특별 사면했는데 뭐 재계 입장에서 좀 불만스럽겠습니다만은 그러나도 국민들 기본적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것을 뒤집는 행위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 방향이 맞는 것이고 뭐 제게 조금 불만스러우시겠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이 대통령 지금 평상시에 소신과 원칙을 갖다가 굉장히 생명같이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통 큰 양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계에서도 이제 그야말로 조금 보면 국가 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하는 뭐 그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 이제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기업 총수 사면을 검토했고 오늘 결론은 이제 어쨌든 소규모, 소폭으로 일단 경제 총수들은 기업 총수들은 사면이 됐는데 앞서 이제 그 평론가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뭐 재계에서 나오는 뭐 분석이 내지는 얘기겠지요. 뭐 이제 벌써부터 이게 찔끔 사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재계 쪽에서 상당히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상당히 구애를 했죠. 지난번에 그 재벌 총수 17분을 저 청와대로 초치해서 이제 오찬 간담회하면서 그 당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까? 할 때도 역시 이제 그
재계 쪽에서는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왔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대상으로 거론됐던 한화나 예. 혹은 SK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 신입사원을 뭐 2배 정도 뽑겠다 뭐 이렇게 그랬죠. 나름대로 러브콜을 보내고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최소한도로 한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배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김승현 그 회장은 대상에서 제외시킨 대신에 김현중 그 예전에 이제 그 한화건설 예. 대표를 하신 분인데 예. 부회장 같은 경우를 포함을 시켰고 또 홍동욱 그 여천에 있는 예, 예. 그 NCC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 나름대로는 좀 배를 한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누리나 이런 쪽에서도 그동안에 뭐 경제 인준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하고 뭐 했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자업자득 측면이 있어요. 그 이번에 롯데 그 여러 가지 재벌 그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터지면서 네. 국민적 그 어떤 정서나 이런 게 굉장히 나빠졌던 게 사실이에요. 예. 롯데가 사태가 생기기 전에도 여론조사에서 보면 뭐 54% 정도가 사실 재벌 총수 특사 반대하고 찬성은 한 35% 정도였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조사해 보면 70% 정도 아마 반대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민적 정서, 어떤 국민적 합의가 예. 선행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고심 끝에 최소한도로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이건 가정입니다만 롯데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롯데 사태가 만약에 터지지 않았다면 이건 뭐 가정입니다. 뭐 역사엔 예, 가정이 없습니다. 역사에 가정 없죠. 그러니까 이게 터지지 않았다면은 뭔가 이 경제인 사면이라는 게 그 폭이 더 넓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넓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 우리 그렇습니까? 이용호 교수 말씀하신 대로 예. 롯데 사태 나기 전에 물론 전반적으로 특별 대기업 있는 자들에 대한 예. 특별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조금 높은 건 사실이지만은 롯데 사태 이후에 대기업에 대해서 시각이 너무나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만약 롯데 사태가 없었더라면 모르겠어요. 김승현 회장 조금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만 예. 김승현 회장에 대한 복권, 예. 즉 등기 이사로 등재할 수 있는 복권까지도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짐작해 보는데 이런 겁니다. 이번에 롯데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 박근혜 정부 들었으면서 경제 민주화 이야기하고 순환 출자 신규 순환 출장 금지하겠다. 예. 막상 딱 이번에 보니까 롯데 사태 보니까 롯데 회장이 총괄 회장이 0.05%의 지분 갖고 그 총수 일가가 2.41%의 지분을 갖고 예. 416개의 순환 출자 고리를 이용해서 그 어마어마한 83조의 매출액을 갖다가 자랑하는 롯데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우회는 보니까 사실 일본의 롯데홀딩스하고 그다음에 뭐 L투자 L투자회사. 예. L투자1, L1, L2 해갖고 예, L 12개까지 12개가 다 있죠. 이 국민들이 민낯을 본 거예요. 거기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한 반년 사이에 3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요. 예. 600 몇 조에서 지금 38조가 늘었습니다. 많이 쌓여 있다. 710조입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지금 뭐 정부 부채가 뭐 1,100조다, 뭐 가계 예. 부채가 1,000몇 조다. 사내 유보금 법인세를 갖다 대폭 낮춰주었으면 법인세가 사실 실효 법인세는 한 16%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그야말로 투자하라고 낮추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투자하기보다는 예. 보면 사내 유보금 차곡차곡 쌓아놓는 곳이 지금 현 시점에서 2015년 지금 6월 말 시점으로 710조입니다. 710조라다 여기저기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오죽하면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 작년에 환류세액 만들겠다. 즉 사내 유보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매기겠다고 나올 정도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뭐냐니까 대기업이 정부로부터 여러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굉장히 실효 법인세를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사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재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청년 예. 일자리를.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오늘 다 특별 사면 얘기 다시 돌아가면은 예. 제게서 좀 불만스럽겠지만 그런 아까 이용호 교수도 전적으로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통 큰 사면한 거니까 좀 예. 이른바 경제 활성화에 함께 발맞춰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죠. 뭐 재계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다라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벌써 한화 그룹 내부에서는 조금 네. 약간 미진하고 좀 불만스러운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 재벌 대기업에서 우리를 보는 국민적 시각이 이렇구나 하는 걸 좀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이제 최태원 그 회장 같은 경우는 아마 수감 생활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한 편이고, 예.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저서를 쓸 정도로. 그래서 이 사회적 양극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이 정말 이 소외되고 뭐 장애인이나 혹은 여성 또 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네. 나름대로는 SK그룹이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예. 아마 이제 그 안에서도 많은 책을 보고 그랬다고 그래요. 나와서 이번에 이제 활동을 할 때 대기업이 뭡니까? 결국은 대기업이 사회적으로 역할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고용. 어디 가서 무슨 성금 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게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그 한화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고 차제에 정말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좀 사회적 환원을, 사회적 책임을 좀 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부가 아무튼 이 그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는 막판까지 많은 고심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만 놓고 보면은 경제인은 뭐 큰 틀에서 저희가 뭐 경제인 사면은 소폭이라고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은 경제인은 일단 오케이. 하지만 정치는 노다. 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정치인들에 대한 이번에 정치인하고 이제 공직자, 또 부정, 부패,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아주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아주 거론조차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아마 정치인들 이번에 해당되었던 사람들 몇몇들을 보았을 때 쭉 나왔던 게 뭐 이상득 예. 전 국회 부의장이라든가 홍사덕 예. 민화회부 의장이라든가 또 박영준 전 차관, 예. 야권 같은 경우 정봉주 전 의원, 예. 이광재 전 강원지사 뭐 이런 쭉쭉 거론이 되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나 박영준 전 차관을 사면하는 것은 스스로 이 정부의 논리적 모순에 빠져요. 지금 뭐냐니까 현 박근혜 정부에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해외 자원 개발이라든가 포스코 관련해서 여러 가지 4대강 사업에서 그야말로 그 시대에 있었던 부정과 부조리가 있었다면 그것을 갖다가 이를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좀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핵심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상득, 박영준 씨를 갖다가 사면은 말이 안 되고 또 현실적으로 이상득 의원 같은 경우 35년, 34년생입니다. 예. 이미 저 82세인데 출마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예. 정치인에게 사면이 중요한 것은 출마입니다. 그것도 그분들이 감옥에 있는 게 아니거든. 다 만기 출소하신 분들인데 예. 그거 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야당 같은 경우는 이광재, 정봉주 뭐 두 분 주로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예. 여당을 갖다 안 하는데 야당만 해줄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정봉주, 이광재 다 보면 부정, 비리 이런 식으로 좀 연루돼서 시정을 받았던 분들 아니에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정치인들에게 특별 사면에 좀 당장 무슨 얘기 나오냐니까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얘기 나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치는 제외를 했고 경제인에 대한 사면 앞서 살펴봤는데 네. 이번에 또 특사가 국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뭐 모범수도 가석방을 하기로 했고 또 운전면허 취소 같은 행정 제재를 받은 사람들도 특별 감면 조치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중에서 1회 한한 음주 운전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음주운전을 하다 보면 뭐 이제 뭐 회사원도 그렇고요. 더구나 이제 여기에 포함된 분들은 대부분 트럭 한 대 가지고 아니면 뭐 택시 한 대 가지고 생계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중장비를 하거나 예. 그런 분들이 이 음주운전 한 번 때문에 이제 생계가 막막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일자리 차원에서 해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예. 만약 이제 나오고 나서 또 그런 재범률이 소위 이제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음주운전이 다시 늘어나는 그런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은 있는데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민생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는 뭐 잘 했다고 보고요. 예. 다시 그들이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좀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쎄요, 이제 그 사면이 나왔고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거는 아주 독립적인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면을 해놓고 나면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느냐? 대통령이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결국 지지율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국정 수행 지지도라는 부분인데요. 과연 지지율 상승이나 국정 수행 기반을 사면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두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사실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은 앞서 220만 명 정도 네. 실제 사면해 갖고
감옥에 있다가 나온 특별 가석방되는 사람 800여 명, 예. 한 6,500명 정도는 뭐 특별 사면이나 복권되는 사람들이고 실제 한 220만 명이 보면 행정 제재에 대해서 이제 감면받는 건데 예. 감동스럽습니까? 아마 정말 감동스럽다. 그래 대통령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으니 대통령을 지지해야겠다. 그런 마음 먹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있을까요? 예전에 예. 사면 특사라는 것이 옛날에 왕이 예. 왕정 시대 때 모든 걸 초월해서 자 내가 보면 한 10년 만에 뒤늦게 늦둥이 아들을 보았다. 예. 자 이번에 우리 아들 탄생 기념으로 자 전국에 있는 뭐 3년 이상 징역자들 사형수들은 일체히 다 석방한다. 예. 근데 그런 게 옛날 이제 은전권이라 그럽니다. 그런 은전권이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살아 있는 것이 특사권인데 예. 특사권 같은 경우 이제 특별 사면, 일반 사면 나뉩니다만은 네. 일반 사면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 일반 사면은 최근에 통 못 봤어요. 근데 특별 사면 해갖고 그 감면 받았다고 진짜 감동스러워서 눈물을 흘릴까? 저는 별로 그런 효과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예. 상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인에 대해서 이렇게 고리를 풀어주면 경제인들이 일단은 좀 예. 그 흔한 얘기로 단기적으로 약발이 좀 먹긴 먹습니다만은 네. 문제는 네. 아까 잠깐 우리 이용호 교수님께서는 그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너그럽게 생각하셨는데 네. 이게 좀 과학적으로 보니까 특별사면해주고 나면 음주운전이 또 는답니다. 어차피 내가 음주운전 걸리면 또 풀릴 텐데 예. 문제는 음주운전해갖고 보면 간혹 이제 생계형 예. 뭐 조그만 1톤짜리 그 픽업 트럭 몰고 다니면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 네. 그거 웬만하면 약주 들지 마세요. 약주 안 드시면 될 거고 약주 드셔갖고 뭐 면허 취소돼갖고 좀 생계 막막하다는 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술 먹고 운전하다가 예. 면허 취소됐는데 이번에 면허 복구되죠. 또 술 먹습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 보니까 특별 사면을 해서 음주운전자를 갖다 말소를 해주면은 음주 그 전과를 예. 또 그 다음에 또 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뭐 대통령께서 뭐 행정 220만 명에 대해서 행정 제재 이제 감면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서 네. 좀 원칙대로 그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거든요. 음주운전 살인행위입니다. 네. 자기 혼자 술 먹고 담배 피고 자기 혼자 폐암 걸리는 게 아니라 예. 음주운전 술 먹고 가서 다른 사람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더 이번에 한 건 한 거고 네. 다음번에는 그 웬만하면 좀 음주운전은 특별사면에서 빼세요. 네, 큰 반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용호 교수님한테 짧게 분석을 드려보고 싶은데 다른 걸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뭐 단기적 약발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례를 비춰보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했을 때 국정수행 지지도가 올라갔던 전례들이 많습니까? 저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는데 별로 그거 눈여겨볼 그래요? 만한 데이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그 숫자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한 220만 명 정도, 200만 명 넘게 특사를 하기 때문에 대상이 그 가족까지 합치면 적어도 500만 명 넘을 거예요. 가장이라고 생각하면. 예. 그러면 5천만 명 중에서 한 500만 명 정도가 특사를 받았다,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현 정권을 지지한다? 그러면 적어도 여론조사에서 10% 정도로 올라가야 될 텐데 과연 그럴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예. 실제로 그동안에 역대 정권에서 보통 8번, 9번씩 특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늘 민생이라는 이름 하에 음주운전자, 그 외에 뭐 민생 사범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했으면 지지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거꾸로. 그러나 했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 정권이 사실 현 정부가 이제 이번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뭔가 국민들이 탄압하고 뭔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정말 국면 전환을 시켜서 가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불행하게도 뭐 북한 지뢰 무슨 뭐 도발 사건 또 한일 간에 뭐 잘 안 풀려 그래서 조금 이 국면 전환이 잘 안 되지 않을까. 이제 곧 여론조사가 또 나오겠죠. 근데 네. 지금 그렇죠. 생각하는 만큼 그냥 통계적으로 숫자로 보는 만큼 그렇게 지지도가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두 분 다 좀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